떠나간 오빠의 푸른 상처. 우리 집안에는 늘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오빠 정서준의 자리. 나보다 3살 위인 나의 친오빠. 오빠는 나에게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자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 같은 존재였다. 10년 전이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우리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졌고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 아빠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셨다. 엄마는 망연자실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어린 동생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오빠는 대학생이었다. 아빠의 사업 실패 소식을 듣고 오빠는 집에 내려왔다.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보고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며칠 후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우리 곁을 떠났다. 낡은 배낭 하나만 메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오빠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고 쓸쓸했다. 오빠가 떠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아빠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후유증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셨고 엄마는 아빠 병간호와 생계를 책임지느라 허리가 휘었다. 나는 어린 동생을 돌보며 힘겹게 고등학교를 마쳤다. 우리는 오빠를 원망했다.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혼자서 살겠다고 도망친 걸까? 우리는 오빠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에 분노했다. 엄마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했고 아빠는 아들이 떠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마치 아들이 떠난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셨다. 오빠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다. 전화나 문자. 그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 같았다. 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돈을 보내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던져주는 푼돈 같았다. 나는 오빠의 부재와 그의 돈 때문에 더욱 악착같이 살았다.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나의 성공은 오빠의 무책임함에 대한 나의 복수이자 우리 가족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나의 다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오빠의 빈자리는 늘 우리를 괴롭혔다. 엄마는 밤마다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묵묵히 한숨만 내쉬셨다. 나는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오빠만 떠나지 않았더라면. 몇 년 전 아빠의 지병이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 수술비와 병원비가 막막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엄마가 오빠에게 연락했다. 아빠가 위독하시다고. 오빠는 다음날 새벽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다. 초라한 옷차림, 야윈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프고 깊었다. 오빠는 아빠 병실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원비를 계산했다. 거액의 돈이었다. 나는 놀랐다. 오빠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병원비를 계산한 후 오빠는 엄마와 나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아빠의 앞으로 생활비 하라고. 그리고는 서둘러 병원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왜 떠났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오빠에게 화가 났다. 이제 와서 돈 몇 푼 던져주면 다인 줄 아는 걸까? 우리 가족이 오빠 때문에 겪었던 고통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엄마, 오빠 돈 받지 마. 오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거야. 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가 보낸 돈 봉투를 쥐고 있었다. 내 오빠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저 돈. 내 오빠가 힘들게 벌었을 텐데. 나는 엄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힘들든 말든 가족을 버리고 떠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오빠가 다녀간 후에도 마음속 분노와 서운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빠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왜 떠났고 왜 우리에게 저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 그의 삶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그러던 중 아빠 회사의 과거 자료를 정리하다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아빠가 과거 대일건설과 진행하려 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서류들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사이에 신 회장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아빠 회사의 주요 파트너였던 대일건설의 신 회장. 그리고 그 서류철 안에 오빠 정서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아빠 회사의 사업 자료에 왜 오빠의 이름이 있는 걸까? 오빠는 아빠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오빠의 파일 안에는 복잡한 계약서와 각서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바로 오빠 정서준이었다. 오빠가 대일건설의 신 회장과 맺은 계약서였다. 계약 내용은 난해했지만 어딘가 불리하고 위험해 보였다.
특히 가족의 안전, 비밀 유지, 그리고 떠나야 할 이유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충격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대일건설의 신 회장과 계약을 맺었다니. 그것도 가족의 안전과 관련된 계약을. 이 모든 것이 아빠 사업이 망하고 오빠가 갑자기 떠난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내가 알던 오빠의 삶, 우리 가족의 과거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 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떠남, 아빠의 사업 몰락, 그리고 오빠가 신 회장과 맺은 수상한 계약까지.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알던 오빠는 나를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그의 떠남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하고도 가슴 아픈 예감. 오빠의 텅 빈 자리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떠나간 오빠의 푸른 상처를 마주하기 위해 나는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아빠 회사의 낡은 서류철에서 발견한 오빠 정서준과 대일건설 신 회장이 맺은 수상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계약 내용은 복잡하고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핵심은 오빠가 신 회장에게 어떤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 회장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내용 같았다. 그리고 오빠가 우리 가족 곁을 떠나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다. 대일건설 신 회장. 아빠 회사의 사업 파트너였지만 아빠 사업이 망한 후 아빠 회사를 인수하고 더욱 승승장구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오빠가 왜 그런 무서운 사람과 계약을 맺었을까?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오빠와 신 회장의 계약서 원본을 들고 과거 아빠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윤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윤 변호사님은 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계약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계약서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계약서. 박 회장님이 알았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박서준 씨가 이런 위험한 거래를. 윤 변호사님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윤 변호사님에게 이 계약서가 무엇인지, 오빠가 왜 신 회장과 이런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아빠 사업 몰락과 오빠가 떠난 이유와 관련이 있는지 다급하게 물었다. 윤 변호사님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10년 전의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 아빠 회사는 대일건설과 함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일건설의 신 회장은 처음부터 아빠 회사의 기술과 자금을 빼돌릴 속셈이었다고. 그는 치밀한 계획으로 아빠 회사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려 아빠 회사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 회장님은 신 회장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왔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 회장은 박 회장님의 과거 사업 운영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그 실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약점이 세상에 알려지면 박 회장님은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죠. 아빠의 과거 실수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다니. 아빠가 사업 실패 후 그렇게 무기력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까? 신 회장은 그 약점을 빌미로 박 회장님에게 비열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넘기고 회사 운영권을 포기하면 박 회장님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족들 안전은 보장하겠다고. 박 회장님은 가족들을 위해 신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를, 명예를 모두 잃는 대신 아빠가 회사를 잃고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니. 아빠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 회장에게 굴복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다고 한다. 바로 오빠 정서준. 오빠는 아빠가 신 회장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고 아빠의 약점 때문에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박서준 씨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자신이 신 회장과 계약을 맺겠다고. 오빠가 신 회장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고. 아빠 대신 박서준 씨는 신 회장에게 아버지의 모든 빚과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의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그 대가로 신 회장은 아버지의 약점을 덮고 박서준 씨에게 일체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박 회장님과 가족들, 즉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겠다고. 박서준 씨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 회장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 중 하나가 가족들 곁을 영원히 떠나 혼자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 회장은 박서준 씨가 박 회장님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박서준 씨의 희생을 박 회장님을 굴복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윤 변호사님의 말에 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오빠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빠의 죄를 덮고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팔아 악마와 거래했다니,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곁을 떠나 혼자서 고통받는 삶을 선택했다니, 오빠가 떠난 이유, 그가 우리에게 왜 차갑게 대했는지, 왜 그의 삶이 변변치 않았는지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오빠는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것이다. 그의 텅 빈 자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방패였고 그의 외로운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었다. 나는 오열하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알던 오빠는 나를 버리고 떠난 무책임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실 나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다. 그의 떠남은 나를 위한 붉은 희생이었고 그의 삶에 새겨진 푸른 상처는 나를 향한 사랑의 증표였다. 윤 변호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나에게 말했다. 박서준 씨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의 떠남은 그에게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야 했으니. 나는 오열하며 윤 변호사님에게 오빠와 신 회장의 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물었다. 윤 변호사님은 그 계약서 원본과 함께 오빠의 희생을 증명할 다른 증거, 신 회장과의 통화 녹취록, 사업 비리 증거 등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오빠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에게 맡겨두었다고. 오빠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증거를 통해 신 회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윤 변호사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누나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줘서, 그리고 오빠의 희생을 증명할 증거를 지켜줘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오빠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빠의 부서진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그리고 신 회장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오빠가 지켰던 가족의 평화를 이제 내가 지킬 차례였다. 떠나간 오빠의 푸른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 때였다. 윤 변호사님에게 오빠 정서준의 숨겨진 붉은 희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알던 가족, 내가 알던 과거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던 오빠는 사실 나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영웅이었다. 그의 텅 빈 자리, 그의 외로운 삶, 그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동시에 오빠를 향한 무한한 존경심이 밀려왔다. 그리고 오빠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나는 오빠에게 연락했다. 나의 전화를 받은 오빠는 놀란 듯했다. 나는 오빠에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윤 변호사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오빠의 붉은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오빠를 향한 나의 진심만은 분명했다. 오빠, 나, 혜리야, 다 알았어. 오빠가 우리 때문에 신 회장이랑 계약하고 떠났다는 거 다 알았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희생을 가족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 혜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누가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오빠의 목소리는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윤 변호사님. 만났어. 오빠. 왜 그랬어? 왜 혼자서 그런 끔찍한 짐을. 왜? 나는 오열하며 계속 이야기했다. 내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까지. 오빠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평생 혼자 감당해온 외로움과 아픔이 터져나오는 눈물이었다. 오빠는 나에게 지금은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은 가족들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자신의 텅 빈 자리 때문에 우리 가족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다고. 나는 오빠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팠지만 오빠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나는 엄마 아빠에게도 오빠의 붉은 희생에 대한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다. 아빠 회사의 비리 사건은 신 회장의 음모였고 오빠가 아빠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 회장과 계약하고 떠났다는 이야기. 아빠와 엄마는 나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오열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아빠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이 그런 끔찍한 희생을 했다는 사실에 오열했고
엄마는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오빠의 붉은 희생, 아빠 엄마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나의 죄책감과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오빠의 텅 빈 자리는 사실 우리 가족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신 회장이라는 악마의 그림자가 다시 우리 가족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오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신 회장은 우리 가족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나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아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엄마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신 회장은 내가 오빠와의 계약서 원본이나 자신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그는 오빠에게 연락하여 계약 조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나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빠는 신 회장의 위협에 불안해하며 나에게 연락하여 위험한 일에 손대지 말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오빠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신 회장이라는 악마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오빠의 텅 빈 자리를 다시 우리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나는 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신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다. 과거 아빠 회사를 삼키는 과정에서의 비리, 다른 사람들에게 가했던 협박과 착취, 그리고 오빠와의 끔찍한 계약에 대한 증거까지. 윤 변호사님은 오빠의 희생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신 회장과 오빠가 맺었던 끔찍한 계약서 원본, 신 회장의 비리가 담긴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었다. 황도윤이라는 악마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신 회장과의 길고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될 터였다. 나의 완벽했던 삶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빠가 나를 지켰듯이 이제 내가 오빠와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였다. 오빠의 텅 빈 자리에 새겨진 푸른 상처를 치유하고 오빠의 붉은 희생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윤 변호사님과 함께 신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면 승부를 걸기로 했다. 신 회장은 제게 거물이었고 그의 권력과 돈에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의 붉은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으니까. 우리는 언론에 신 회장의 악행을 폭로하고 그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빠 회사의 과거 몰락은 신 회장의 음모였고 오빠 정서준이 아빠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 회장과 끔찍한 계약을 맺고 떠났다는 진실을 밝힐 계획이었다. 오 변호사님은 오빠의 붉은 희생을 증명할 계약서 원본과 증거들을 준비했다. 신 회장은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분노했다. 그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으려 했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빠가 우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이제 내가 오빠를 위해 싸울 차례였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의 눈빛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아빠 회사의 과거 사업 비리, 신 회장의 음모와 비열한 거래, 그리고 오빠 정서준의 붉은 희생에 대한 진실까지.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을 향한 나의 결의는 분명했다. 저의 오빠 정서준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비극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과 명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 회장이라는 악마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끔찍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사랑하는 가족 곁을 떠나 혼자서 고통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오열하며 오빠의 붉은 희생을 이야기했다. 오 변호사님은 오빠와 신 회장의 계약서 원본과 증거들을 공개했다. 10년 동안 묻혔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제게 거물 신 회장의 추악한 민낯, 그리고 정서준이라는 청년의 눈물겨운 희생에 대해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그때 신 회장의 부하들이 기자회견장을 덮치려 했다.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혼란이 벌어졌지만 경찰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 신 회장의 부하들을 막아냈다. 내가 기자회견 전에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신 회장의 위협에 대해 알렸던 것이다. 언론은 우리의 폭로에 들끓었다. 신 회장의 악행과 오빠의 붉은 희생에 대한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신 회장은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여론을 잠재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결국 신 회장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업비리, 협박, 사문서 위조, 그리고 정서준의 희생을 이용한 계약까지. 그의 모든 죄가 밝혀졌다. 신 회장의 몰락은 재계를 뒤흔들었다. 신 회장과의 싸움은 끝났다. 나는 오빠의 붉은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악마를 물리쳤다. 아빠의 사업 몰락 뒤에 숨겨진 진실, 오빠의 갑작스러운 떠남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희생. 모든 것이 밝혀졌다. 오빠의 텅 빈 자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방패였고 그의 외로운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었다.
신 회장의 몰락 후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치유의 시간을 맞았다. 10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걷혔다. 오빠 정서준의 붉은 희생은 세상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오빠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나는 오빠를 찾아갔다. 오빠는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나의 기자회견을 보고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빠. 나는 오빠에게 다가가 오빠를 끌어안았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오빠의 자리를 채우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오빠의 붉은 희생.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죄송해요. 오빠. 나는 오열하며 오빠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오빠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뜨거웠다. 평생을 혼자 감당해온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낀 감격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빠와 엄마도 오빠를 만나러 왔다.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가족. 아빠는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아들이 그런 끔찍한 희생을 했다고. 엄마는 오빠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들의 텅 빈 자리를 원망했던 것에 대해, 아들의 붉은 희생을 몰라줬던 것에 대해. 우리 가족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오빠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오빠의 텅 빈 자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방패였고 그의 외로운 삶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오빠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10년 만이었다. 오빠의 방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방에는 텅 빈 자리에 쓸쓸함 대신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다. 오빠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푸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빠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오빠의 붉은 희생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에. 아빠는 엄마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셨다. 나는 오빠의 사업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오빠의 텅 빈 자리가 나에게 남긴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용기와 책임감이라는 유산이었다. 오빠는 나의 사업을 도왔고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오빠의 푸른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는 오빠의 강인함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다. 아빠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다. 아들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에. 엄마는 아들과 딸을 보며 미소 지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빠의 텅 빈 자리는 다시 채워졌고 그 자리는 우리 가족의 가장 따뜻한 자리였다. 오빠의 붉은 희생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과거 떠나갔던 시간들은 영원히 오빠의 삶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 희생은 더 이상 슬픔과 아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오빠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증표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붉은 희생 위에 피어난 진실의 빛을 따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텅 빈 자리가 채워지고 푸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며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오빠의 붉은 희생이라는 숭고한 선물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떠나간 오빠는 돌아왔고 그의 푸른 상처는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되었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빠는 건강하게 지내셨고 엄마는 아빠와 자식들 곁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셨다. 오빠 정서준은 사업에서 성공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과거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정서준. 그의 삶은 희생과 치유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였다. 오빠의 눈빛은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희망과 평온함이 함께 느껴졌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했고 오빠와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성공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나의 진짜 행복을 찾았다. 오빠의 텅 빈 자리는 완전히 채워졌다. 그 자리는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자리였다. 오빠의 푸른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에서 아름다운 푸른 꽃이 피어났다. 희생과 사랑,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꽃. 그 꽃의 향기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걸어갈 것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서로의 손을 잡고. 오빠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리야. 내가 떠나갔던 그 자리.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채워줬구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힘들게 해서. 나는 오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오빠의 붉은 희생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텅 빈 자리에 피는 푸른 꽃처럼 우리 가족의 기적은 영원히 아름답게 계속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